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39만 명이다. 노인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고 2035년에는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추정 치매 환자 수는 75만 명 정도다. 지금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기 어렵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노인들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재가 요양보호사들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는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약 15만 7천 명이 요양원을, 41만 명 정도가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요양원은 이름처럼 노인들이 편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공간일까? 국가가 자격증을 주는 요양보호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한 신문사 기자가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현장에 뛰어들었다. 평균 나이가 50대 중반인 요양보호사 세계에서 이방인 같은 20대 후반의 기자를 요양원 원장은 흔쾌히 받아주었고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 한 달간의 기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노인요양 보고서 일부와 노후에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3가지도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공감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의 나 자신과 부모님을 생각하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요양원의 CCTV는 24시간 돌아간다. 침대에서 낙상하거나 배회하는 어르신들 때문이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하루 종일 CCTV를 가까이 두고 수시로 관찰하는 것도 일이다. 어느 새벽 6시, 요양원의 102세 정옥자 할머니는 5년 동안 되풀이했던 똑같은 하루를 더는 시작하지 못했다. 요양원 최고령자는 눈을 뜨지 않았다. 그렇게 퇴소가 결정되었다. 5년 전 딸의 손을 잡고 요양원에 들어온 옥자 할머니는 서서히 입을 닫았다고 한다. 말이 주는가 싶더니 식사 때도 입을 열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침대에 파묻힌 할머니를 힘겹게 앉히고 밥상을 올리면 할머니는 픽 하고 옆으로 쓰러졌다. 요양보호사가 힘을 쓰면 양옆에 베개를 끼워 겨우 앉히는 것까지는 가능했다. 그러나 입을 억지로 열 수는 없었다. 얼굴을 잡고 눈을 맞춰도 귀에 입을 대고 큰 소리를 내도 껴안고 꼬집어도 할머니는 응답하지 않았다. 끈질기게 식사를 권하면 할머니는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곤 했다. 제발 날 좀 내버려둬. 할머니의 몸은 점점 쪼그라들더니 침대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숨지기 며칠 전 한 숟갈이라도 입에 넣어보겠다고 막내딸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입을 벌리지 않았다. 콧줄도 거부했다. 식사를 거부하는 건 죽고 싶다는 뜻이지. 저렇게 밥을 안 먹어서 살겠어? 콧줄 안 끼면 죽는 거지. 막내딸을 보며 요양보호사들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죽을 거야. 할머니는 소리 없이 아우성치고 있었다. 할머니가 달라졌다 싶은 순간도 있었다. 이틀 전 같은 방 95세 박선자 할머니의 식사를 지켜보던 옥자 할머니가 갑자기 손으로 당면을 집어 먹기 시작한 것이다. 다른 음식은 거부한 채 오직 고기 반찬 속 당면만 입속으로 넣었다. 이때다 싶어 식판에 남은 당면을 서둘러 입에 갖다 댔다. 그게 마지막 식사였다. 옥자 할머니가 5년 동안 누웠던 침대는 금세 깨끗이 치워졌다. 작은 체구 탓에 살았을 적에도 할머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침대다. 지난 한 달 동안 목욕 시간을 제외하고 할머니는 한 번도 침대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기저귀를 차고 누워 전등이 켜지면 눈을 떴고 전등이 꺼지면 눈을 감았다. 가끔 머리맡에 손바닥만한 은색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할머니가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를 담아 하는 행동이었다. 그런 할머니에게 식사 거부는 요양원을 향해 마음을 내보이는 유일한 행위이기도 했다. 옥자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5일 후에 내 딸이 요양원에 찾아왔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손에는 큰 사과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한동안 할머니 침대를 지켜보던 딸들은 30분 뒤 요양원을 떠났다. 머리맡에 놓였던 은색 거울과 할머니가 좋아했던 꽃 모양의 진주알 팔찌는 가져가지 않았다. 할머니의 유품은
검은 봉지에 담겨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같은 방에 남은 할머니들은 누구도 옥자 할머니에 관해 묻지 않았다. 우는 사람도 호들갑 떠는 사람도 없었다. 거실 칠판에 정옥자라는 이름 옆에 적힌 퇴소라는 빨간 글씨만이 할머니의 죽음을 기록했다. 5년 전 요양원에 입소한 할머니는 그렇게 죽음으로써 요양원에서 퇴소했다. 기자는 한 달 동안 요양보호사로 일했지만 돌봄을 제공하진 않았다. 그저 딱 필요한 만큼의 처치만 이뤄졌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내일까지 하려고 그래요? 요양원 근무 첫날 점심시간. 83세 최미자 할머니 숟가락에 반찬을 올리고 있는데 뒤통수에서 사회복지사의 꾸지람이 날아들었다. 낮 시간에 출근한 요양보호사는 4명, 다른 층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와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해야 하는 요양보호사를 빼면 2명이 18명의 식사를 챙겨야 했다. 18명을 일으켜 세워 앉히고 앞치마를 두르고 틀니를 끼워주는 등 식사 준비부터 식사 도움, 투약, 양치질, 양치컵 씻기, 앞치마 빨래, 오전 중 나온 빨래 널기까지 80분 안에 끝내야 한다. 사회복지사의 말이 100번 맞다. 한 숟갈씩 정성을 담아줄 시간 같은 건 있을 수 없다. 식사를 몇 번 챙기고 나자 요령이 생겼다. 우선 플라스틱 통에 환자 영양식을 넣고 빨대를 꽂은 뒤 노인들의 입에 물린다. 혹여 흘리진 않는지, 먹고는 있는지 3개의 방을 뛰어다니며 점검했다. 손은 한 명의 플라스틱 통에 둔 채 시선은 다른 노인들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여야 했다. 빨대를 빨 힘이 없는 노인들은 뚜껑을 열어 직접 먹여야 했다. 시간이 없어 입속에 있는 영양식이 채 식도로 넘어가기도 전에 또 한 숟갈을 밀어 넣었다. 근무 15일차를 넘기자 10분 안에 2명의 식사를 처리하는 기술까지 생겼다. 위생 장갑을 끼고 밥과 반찬을 주먹밥처럼 뭉쳐 입에 넣거나 국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이는 식이었다. 알약을 가루처럼 만든 뒤 밥이나 국에 뿌려 한 번에 먹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개인 속옷과 겉옷이 있지만 대부분 남녀 구분 없는 공동옷을 돌려 입었고 머리도 모두 짧은 커트 머리로 잘랐다. 관리가 편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다. 손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요양원에서 요양은 사라지고 효율만 남았다. 식사 시간 10분 전 똑같은 앞치마를 둘러매고 반쯤 올린 침대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밥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모습은 소름 끼칠 만큼 일률적이었다. 다음 날 요양원의 하루는 다시 시작된다. 아침 6시 기상 및 세수, 7시 20분 아침 식사, 오전 9시 기저귀 케어, 9시 30분 목욕, 낮 12시 점심 식사, 오후 2시 20분 기저귀 케어, 3시 간식, 5시 10분 저녁 식사, 6시 소등, 저녁 7시 30분 기저귀 교체, 밤 11시 20분 기저귀 교체. 그렇게 요양원의 하루는 1분도 흐트러짐 없이 정해진 대로 흘러갔다.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새벽 6시엔 불이 켜졌고 해가 길어진 한여름에도 오후 6시면 불이 꺼졌다. 식사 시간도 융통성이 없었다. 가령 오후 4시 30분에 저녁으로 환자 영양식 먹은 노인은 다음날 아침 7시 20분까지 15시간 가까이 허기를 참아야 한다. 환자 영양식은 먹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저녁 식사 시간보다 40분 일찍 배식한다. 목욕도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요일에만 가능하다. 이게 무슨 냄새예요? 95세 김숙자 할머니가 사는 호실에서 똥냄새가 진동했다. 기저귀를 차고 용변을 본 숙자 할머니가 베개와 이불에 똥을 바르고 있었다. 할머니의 똥칠은 처음이 아니었다. 요양원은 할머니의 사고를 막기 위해 우주복을 입히고 우주복을 벗을 수 없도록 발목 지퍼 부위를 끈으로 단단하게 조여놓았다. 그런데도 이날 숙자 할머니는 끈 풀기에 성공했고 사건은 터졌다.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어차피 내일 목욕하는 날이니까 오늘만 참으면 깨끗해질 거예요. 쌤, 일단 대충 닦아놔요. 최고참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차분히 말했다. 치매 노인이 온몸에 대변을 발라도 목욕 일정은 당겨지지 않았다.
결국 숙자 할머니와 같은 방을 쓰는 2명의 노인은 하루를 꼬박 똥냄새를 견뎌야 했다. 34명의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7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요양원 입소자의 59%가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없으면 침대에만 갇혀 있어야 한다. 요양보호사가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 수 없는 까닭이다. 심지어 이 가운데 7명은 혼자서 옆으로 돌아눕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많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한 곳에 가두거나 모아넣는 곳. 일하는 동안 지켜본 요양원은 사실상 수용소였다. 오직 죽어야만 퇴소할 수 있는 수용소. 노인 수용소의 공동생활은 한 사람을 소멸시켜 대변 색깔마저 같은 집단으로 만들었다. 환자 영양식을 먹는 노인들의 대변은 양, 색깔, 물기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용변조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곳.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화장실에서 똥 싸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는데 우리 딸도 안 해주는데 아이고 고맙다. 화장실에 제발 데려가 달라는 95세 박선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화장실로 향했다. 보행기 없이 걷기 힘든 선자 할머니는 평소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기저귀를 통해 용변을 해결했다. 선자 할머니는 화장실에 데려가 똥을 닦아주는 요양보호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다. 손등에 뽀뽀까지 해줬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결과는 처참했다. 변기 옆 난간을 잡고 서게 한 뒤 엉덩이를 닦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똥은 닦아도 계속 나왔다. 화장실에 오기 전 이미 기저귀에 조금 똥을 싸놓았던지라 엉덩이 전체에 똥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휴지로 해결되지 않아 물티슈를 가져왔다. 변기는 물론 항문과 엉덩이, 기저귀에 묻은 똥을 치우고 나니 겨울인데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10분가량의 닦기를 끝낸 뒤 물을 내리려는데 변기까지 막혔다. 급한 대로 휴지와 물티슈를 변기에 넣다 보니 생긴 일이었다. 선생님 어딨어? 바빠 죽겠는데 어디 간 거야? 변기를 뚫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요양보호사가 급히 찾았다. 이날은 요양원 2층 노인 18명을 2명의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하는 날이었다. 당장 뛰어가야 했지만 선자 할머니를 버려두고 떠날 순 없는 노릇이었다. 선자 할머니를 방에 모셔와 기저귀를 교체하는 데까지 30분가량 소요됐다. 미안한 마음에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놨지만 돌아오는 건 꾸중이었다. 그러게 기저귀를 차는 어르신을 왜 화장실에 모시고 갔어? 요양원 입소자 27명 가운데 기저귀를 찬 노인은 16명이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움직일 수 없거나 치매가 심해 혼자서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노인들이었다. 변기에 앉아 시원하게 대변을 본다는 건 선자 할머니처럼 기저귀를 찬 노인들에겐 소원이자 꿈 같은 일이었다. 남녀 모두 한 번에 3개의 기저귀를 찼다. 겉에 팬티 모양의 대기저귀를 깔고 그 안에 일자형 기저귀를 댄 뒤 기저귀를 돌돌 말아 성기 부분에 하나 더 대는 식이다. 소변을 볼 경우 성기를 감싼 기저귀만 교체된다. 일자형 기저귀는 대변을 봤을 때만 교체된다. 변비 탓에 노인들 대부분이 최소 3일 동안 같은 기저귀를 차고 가장 바깥쪽 대기저귀는 2주가량 교체되지 않는다. 오래 교체되지 않다 보니 기저귀가 찢어져 흡수제인 고흡수성 수지 알갱이가 몸에 자주 묻어 있었다. 더 끔찍한 건 대소변을 봐도 기저귀가 곧장 교체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기저귀 케어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 5번 이뤄진다. 만약 오전 10시를 넘겨 대변을 본 노인은 다음 기저귀 케어 시간인 오후 2시 20분까지 4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 탓인지 노인들은 꼬리뼈에 욕창을 달고 살았다. 기저귀를 교체할 때면 노인들은 사타구니를 손으로 벅벅 긁어댔다. 그나마 기저귀에라도 변을 볼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79세 최명자 할머니는 괄약근에 힘이 없어 스스로 변을 보지 못한다. 똥 나온다. 나와 계속 나와. 선생님, 이것 좀 버려주세요. 목욕 나간 명자 할머니의 침구를 정리하던 나를 동료 요양보호사가 급히 찾았다. 구멍이 뻥 뚫린 목욕 변기 아래로 초록색 똥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아랫배를 누르자
5분 동안 대변이 쉬지 않고 나왔다. 포도 새송이보다 크고 묵직한 변은 2kg 아령보다 무거웠다. 목욕되면 요양보호사들은 할머니의 배를 눌러보곤 했다. 이날 할머니가 본 대변은 자그마치 10일치였다. 명자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유일하게 콧줄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입소자다. 언제 콧줄을 잡아 뺄지 모르는 탓에 할머니는 항상 오른손이 침대에 묶여 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는 명자 할머니는 콧줄로 경관식이 들어갈 때만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런 할머니가 10일 동안 변을 보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명자 할머니는 스스로 먹지도, 스스로 변을 보지도, 스스로 곡기를 끊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다. 요양원 근무 19일째. 3층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요양보호사를 혜자 할머니가 조용히 불렀다. 선생님, 나 오늘 밤부터 기저귀 채워줘. 혜자 할머니는 치매 증상도 없고 대소변도 가릴 수 있는 요양원에서 가장 건강한 노인이었다. 수십 년 전 교통사고와 최근 미끄러짐 사고로 장애 2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기저귀를 찰 정도는 아니다. 옆에 할머니가 새벽에 오줌 싸는 거 냄새 난다고 하루 종일 중얼거리잖아. 그냥 내가 기저귀를 차는 게 낫겠어. 이번에 다른 요양원에서 옮겨온 79세 박순자 할머니 이야기였다. 순자 할머니는 예민했다. 요양원에 온 첫날부터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같은 방에 사는 81세 조연미 할머니와 언쟁했다. 결국 다른 방으로 옮겼다가 며칠 전 그 방은 어둡고 냄새가 난다며 다시 돌아왔다. 돌아와서는 혜자 할머니의 소변기를 문제 삼았다. 수면제를 먹고 잠드는 혜자 할머니가 캄캄한 새벽에 혼자 화장실에 가는 건 위험했다. 요양원은 침대 옆 이동변기에 소변을 보게 했는데 순자 할머니가 며칠째 혜자 할머니에게 타박을 준 것이다. 결국 혜자 할머니는 밤에만 기저귀를 차기로 결정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가들은 치매 환자와 치매가 없는 환자의 돌봄이 따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치매 환자와 일반 환자를 같은 방에 둘 경우 일반 환자의 인권과 권리가 훼손되고 치매 환자는 치매 환자대로 집중 케어가 어렵다며 치매, 일반 환자 사이 칸막이를 두고 싶어도 소방법에 위배돼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순자 할머니와 혜자 할머니의 밤소변 문제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분리였다. 하지만 요양원에 남는 방이 없었고 혜자 할머니가 1인실로 이동하려면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내야만 했다. 차라리 제정신이 아닌 게 낫지. 요양보호사들은 인지가 또렷할수록 버티기 힘든 곳이 요양원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나 한 방에 있다는 건 서로의 알몸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신이 온전할수록 수치심이 클 수밖에 없다. 같은 방의 노인들은 한 세트로 같은 날 목욕을 했다. 방에서 옷을 다 벗은 채 가로 세로 0.5에서 1m짜리 네모난 욕창 매트를 목에 걸고 복도를 지나 목욕실로 이동해야 한다. 조그만 욕창 매트는 몸을 다 가리기엔 턱없이 작았다. 목욕이 끝난 뒤에도 방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옷을 입을 수 있었다. 목욕 중 면회자가 있어도 예외는 없다. 요양원 근무 마지막 날은 86세 희숙 할머니의 아들이 찾아왔지만 아무도 목욕을 위해 발가벗은 89세 연자 할머니의 몸을 가려주지 않았다. 희숙 할머니의 아들이 연자 할머니 옆 침대에 앉아 알아서 고개를 돌렸다. 평균 나이 87살. 이곳 노인들은 70대부터 100대까지 나이와 상태는 달랐지만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선 모두가 같았다. 노인들은 요양원에 오래 있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 자꾸 서러워 눈물이 나요. 최고령자 방에 사는 97세 이연자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연자 할머니 손에는 보라색의 흰 무늬 수면 양말이 씌워져 있었다. 치매 환자인 연자 할머니가 기저귀를 풀어 똥칠을 하는 걸 막기 위해 요양원은 1년 365일 할머니 손에 수면 양말을 씌워놨다. 노란 테이프가 손목에 칭칭 감긴 수면 양말 위로 환자 영양식이 담긴 플라스틱 컵을 들고 있던 연자 할머니는 요양보호사가 떠주는 죽을 받아먹는 선자 할머니를 보자 갑자기 서러워졌다고 했다. 죽고 싶어.
나는 언제까지 살아야 해요? 외로움과 서름이 복받친 연자 할머니는 절규했다. 최고령자였던 정옥자 할머니가 떠나고 2주가 채 안 되어 3층 89세 박민식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 옥자 할머니가 숨진 다음 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해 병원으로 옮겨진 민식 할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지 못했다. 요양사로 일한 한 달 동안 2명의 노인이 죽음으로써 요양원을 퇴소했다. 가족과 함께 살게 됐다거나 건강이 나아졌거나 등 다른 이유로 요양원을 벗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가족들은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사실하고 노인들을 요양원으로 보낸다.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온 노인들은 하루만이라도 더 빨리 죽여달라고 애원한다. 사실 요양원에 데려다 놓는 거 자식들 욕심이지 효도가 아니야.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어르신들 영양제 마치고 수면제 먹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요양원이 살려고 오는 곳이야. 죽으려고 오는 곳이지.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며 불렀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장수 기원이 덕담이 아닌 욕이 되는 이곳. 바로 요양원이다. 죽음으로부터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상 요양병원, 요양원은 회생, 회복 가능성이 없는 고령이나 중증 질환자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수용소 같은 곳이다. 요양병원, 요양원에 부모나 가족을 맡기고 돌아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이다. 생의 마지막 기림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 돌아서는 자식, 가족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부모의 모습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의료 환경은 반드시 바꿔줘야 한다는데 동의할 것이다. 오늘은 우리나라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비참한 노후를 피하고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유지해야 합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하기.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근력 운동을 주기적으로 포함하세요. 역기, 덤벨, 저항 밴드를 사용하여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 가지기. 균형 잡힌 식사로 채소, 과일, 곡물,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다양한 식품을 먹으세요. 식사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한 간식을 통해 고통받는 빈속을 피하고 정기적으로 식사를 즐기세요. 식사 양을 조절하고 과다한 칼로리 섭취를 피하세요. 스트레스 관리하기. 충분한 휴식과 꾸준한 수면을 취하여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요가, 명상, 호흡, 운동 등의 릴렉싱 기술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자신만의 취미와 오락을 즐기세요. 중독 피하기. 담배를 피하고 흡연자라면 금연을 고려하세요. 과도한 음주를 피하거나 줄이세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은 일상적인 습관과 선택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러한 습관을 채택하고 유지함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더욱 즐기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나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적인 건강 상태에 맞는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정신적,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신적, 사회적 활동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신적 안녕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노년기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즐기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신적 활동에는 명상과 요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 안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습 및 지적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 언어, 예술 등을 학습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활동적이며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독서, 온라인 강의 수강, 문화행사 참여 등을 통해 학습을 즐기세요.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글쓰기 등의 창작 활동은 표현력을 향상시키고 창조적인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에는 가족과 친구와의 교류가 중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며 사랑과 지지를 주고받으세요. 정기적인 가족 만남과 모임은 더욱 강한 사회적 연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심사나 취미에 관련된 그룹이나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공동 관심사를 공유하세요.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자부심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신적, 사회적 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년기에도 활발한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사회적 지원을 받으며 정신적으로 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정 및 주거 상황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정 및 주거 상황 관리는 노후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재정 및 주거 상황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황 관리하기. 노후를 위한 금융 계획을 세우세요. 예상 지출과 저축 목표를 고려하여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지 계획해야 합니다. 금융 컨설턴트나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투자 전략을 고려하세요. 비상금 마련하기.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금을 마련하세요. 의료 비용, 급박한 수리 비용 등을 위한 금액을 예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및 혜택 활용하기. 연금, 사회보장 혜택, 연금보험 등 노후 혜택을 활용하세요. 이러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 상황을 안정화하세요. 주거 환경 검토하기. 노후에 적합한 주거 환경을 고려하세요. 가족 집에서 계속 살 것인지, 더 작은 주택이나 아파트로 이사 갈 것인지를 결정하세요. 주거 비용 관리하기. 주거 비용을 신중하게 관리하세요. 고정 비용과 가변 비용을 파악하고 예산을 지켜가며 생활하세요. 재정 및 주거 상황 관리는 노후 생활의 핵심 부분입니다. 재정적인 안정과 적절한 주거 환경을 관리함으로써 노후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재정 전문가나 주거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무겁고 마음 먹먹한 내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영상이 앞으로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